여기서 먼저 마피아 몇 명이 국경을 넘다 거의 수평 사격을 당해 죽은 뒤,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직업재해라고 부르는 것을 당한 뒤, 마피아 조직은 즉시 이것을 구실로 개인적인 안정과 작전상의 위험이란 명목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봉사에 대한 요금을 인상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제 마피아 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 작고 흥미로운 부수적 정보를 언급했으니 정말 중요한 일로 넘어가기로 하자. 이번에도 하사관들은 정부의 우유부단과 군 최고사령부의 의심을 우회하는 전술적으로 흠 하나 없는 작전을 구사하여 상황의 주도권을 잡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대중적 항의 운동의 장려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웅이 되었다. 하사관들의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광장과 대로로 나가 부대를 전선으로 즉시 되돌려 보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경 이편에 있는 나라, 인구 통계학적 위기, 사회적 위기,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등 4겹의 위기 때문에 발버둥치는 이 나라가 직면한 끔찍한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던 국경 건너편 나라들이 마침내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그것은 가혹한 정복자와 무자비한 제국주의자들의 얼굴이었다. 가게나 집에서,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읽었다.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여기서는 아무도 안 죽는 걸 시샘한다. 그래서 자기들도 죽지 않으려고 우리 땅으로 쳐들어와 이곳을 점령하려는 거다. 이틀 뒤 병사들은 본격적으로 행진에 나서 깃발을 흔들었고, 적기가 인터내셔널과 마르세이즈, 사이라, 마리아 다 폰데, 히노다 카르타, 냐옹베라스 파이즈네눔, 아포르게데사, God Save the King, 도이칠란드 위버 알레스, 엉트마레, Stars and Stripe 등과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떠났던 초소로 돌아가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임박한 공격과 영광의 시간을 충실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둘 다 없었다. 공격도 영광도 없었다. 정복은 없었고 제국 건설은 전무했다. 앞서 말한 이웃 국가들은 단지 이 새로운 종류의 강요당한 이주자가 적절한 허가 없이 자기 땅에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이다.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이 매장뿐이라면 그것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없애려고, 끝내려고 환자들을 데려왔다. 이 가엾고 불행한 사람들이 죽는 것, 마지막 숨을 쉬는 것은 그들이 국경을 넘는 바로 그 운명적 순간,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머리가 알 수 있도록 발부터 들이밀게 해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두 용감한 진영이 서로 마주는 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강이 피로 붉게 물들진 않았다. 이런 평화는 국경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들은 설사 기관단 총을 엄청나게 맞아 몸이 두 쪽이 나도 죽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몸이 두 쪽이 났을 때 위가 한쪽에 가 있고 내장은 다른 쪽에 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자문해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호기심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어쨌든 완전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먼저 총을 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무도 총을 쏘진 않았다. 사실 건너편에는 아무도 죽지 않은 엘도라도로 타령하겠다고 결심한 소수의 병사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왔던 곳으로, 군법회의가 기다리는 곳으로 곧장 돌려보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서술하던 복잡한 이야기의 전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앞으로 다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잉크병의 어둠 속에 머물게 하고 싶지도 않다. 군법회의는 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영생을 향한 순진한 욕망은 그들의 재판에서 고려하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을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관은 그렇게 가장 저급한 수사학적 충격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말할 필요도 없이 변호인 측에서는 적절한 답을 할 만한 지혜가 없을 것이다. 그들 또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총살하지 않기나 바라자. 그렇게 된다면 정말이지 그들이 양털을 가지러 갔다가 되레 깎이고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제를 바꿔보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국경으로 운송하는 문제에 마피아가 직접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하사관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일부 중위와 대위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런 의심이 이후에 어떤 사건들 때문에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제 그 사건이 무엇이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밝힐 때가 왔다. 마피아는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되었던 소규모 자작농 가족의 예를 따라 그저 국경을 넘어가 죽은 자를 묻고 이 일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마피아는 매장지의 아름다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업무 일지에 산악 또는 지형의 참고점을 기록해 놓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나중에 유족이 자신의 악한 행동을 회개한다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무덤을 찾아가 죽은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불가능한 셈이다. 어쨌든 새 국경 건너편에 군대가 배치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던 장례 관행이 심각한 장애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전략적으로 예리한 정신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풀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마피아는 마피아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잠깐 여담을 하자면 이 범죄 조직을 이끄는 그 똑똑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는 좁고 험한 길을 떠나 우리 이마에서 흐르는 땀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성경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하자니 가슴이 답답하다. 하는 아담 마스토르, 그리스 시인 루스 데 카메스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 내 슬픈 말을 되풀이하면서 누가 보기에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았던 곤경에서 빠져나가려고 마피아가 구사했던 책략과 관련된 괴로운 소식을 전해야겠다. 하지만 그 전에 서사 시인이 그 불행한 거인 아다마스토르의 입을 통해 말했던 답답하다의 말의 뜻은 이 맥락에서는 매우 슬프고 서글프고 괴롭다는 것임을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들은 보통 이 훌륭한 말을 역겨움, 반감,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그것은 방금 언급한 감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실 말은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사람들처럼 마음을 바꾸기 때문이다. 어쨌든 마피아의 술책은 소시지를 만드는 것처럼 간단치가 않았다. 그냥 속을 채우고 묶고 꽂아서 훈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일에는 시간이 걸렸다. 가짜 수염을 달고 모자를 눈까지 푹 눌러 쓴 사절, 암호로 쓴 전문, 도청이 안 되는 전화기를 이용한 비밀 전화선 대화, 교차로에서의 심야회동, 돌을 얹어둔 메모 등이 필요했다. 우리는 이전의 협상에서도 말하자면 그들이 자경단원의 목숨을 갖고 주사위 노름을 할 때도 이런 모든 요소가 있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이전의 경우처럼 순수하게 쌍무적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죽지 않은 이 나라의 마피아만이 아니라 이웃한 나라들의 마피아도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마피아가 일하는 국가적 틀 내에서의 각 범죄 조직의 독립성과 더불어 각각의 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한 나라의 마피아가 다른 나라의 행정부와 직접 협상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절대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 지경에 이르진 않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사전에 예방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겸손의 흔적 때문인지도 모르고 주권이라는 신성한 원칙, 정부만이 아니라 마피아에게도 중요한 원칙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범죄 조직이 그런 원칙을 중시한다는 점에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시샘이 섞인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의 직업적 동료의 헤게모니적인 야망으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보호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조정하는 것, 일반성과 특수성을 결합하고 한쪽의 이해관계와 다른 쪽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길고 지루한 기다림의 2주 동안 병사들이 확성기로 서로 욕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표시가 된 선을 넘거나 지나치게 무리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으려고 조심을 했다. 혹시나 특별히 과민한 중령이 기분이 확 상하는 바람에 국경지대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지연시켰던 가장 큰 요인은 다른 나라의 마피아에게는 유순한 자경단원 팀들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는 정부가 꼼짝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과는 달리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불가피하게 퍼져나간 소문을 제외하면 협상의 이런 어두운 면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웃나라 군대의 중간 지휘자들이 상관의 묵인하에 어쩔 수 없는 오고감, 전진과 후퇴에 눈을 감아달라는 설득에 못 이기는 채 넘어간 것만은 분명했다. 도대체 얼마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물론 그렇게 오고 가고 전진과 후퇴를 하는데 문제 해법이 있었다. 어린아이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그 어린아이는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나이라고 부르는 연령에 이르렀을 때 마피아 모집체계의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소명을 받아 여기 왔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